여러분은 지금 미국 우주왕복선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의 남과 북 끝에 가면 혹독한 추위의 얼음 왕국이 있죠. 북극해는 지중해의 4배 크기인데 절반이 얼음으로 덮인 바다입니다. 노르웨이, 러시아, 캐나다 등 8나라가 북극을 둘러싸고 있죠. 남극은 평균 기온이 영하 34도 정도로 북극보다 평균 10도나 더 춥습니다. 평균 2km나 되는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가장 두꺼운 곳은 4.8km나 되죠. 한라산 높이의 2배가 넘으니 상상이 가나요? 남극은 북극처럼 얼어붙은 바다가 아니고 커다란 대륙이랍니다. 남극하면 펭귄이 생각나죠? 여러분이 남극에서 펭귄을 볼 수 있는 건 봄이 시작되는 9월부터입니다. 새끼들이 먹고 배설하는 모습이 재미있게만 보일지 몰라도 펭귄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이랍니다.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배설물을 통해 바다의 영양분을 육지로 운반하는 거죠. 남극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을 피하지 않아요. 코끼리 해표는 무게가 무려 4톤이나 되는 거구랍니다. 아, 우리가 코끼리 해표의 심기를 건드렸군요. 이제 남극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남극과 가까운 나라로 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 과학자나 탐험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호주의 호바트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스위빙선이나 비행기를 타죠. 한국의 과학자들은 미국을 거쳐 칠레의 푼타아레나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곳에서 남미 국가들의 공군기를 빌려 타고 남극 킹조지 섬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한국에서 파견된 월동대원들이 칠레 공군기에서 내리고 있네요. 이들은 최문영 대장이 이끄는 19차 월동대원 17명입니다. 이들의 남극 생활을 통해 우리는 오늘 남극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종과학기지는 남극 대륙의 꼬리 부분인 남극반도 북쪽의 킹조지 섬에 있습니다. 킹조지 섬은 제주도보다 작은 크기인데 칠레,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 등 8개 나라의 9개 기지가 모여있죠. 자, 지금 우리가 방문하는 세종과학기지는 킹조지 섬 바톤반도 해안가에 있습니다. 빨간색의 건물들이 눈에 띄죠. 구름이 회오리치네요. 렌즈운이라고 부르는데 큰 기상변화를 예고한답니다. 고요했던 바다도 심상치 않군요. 예상대로 눈폭풍 블리자드가 몰아치기 시작하네요.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블리자드가 시작되었으며 오늘 아침 7시경에는 오늘까지 있었던 바람 중에 가장 강한 초속 21m. 기상청 파견대원 박정민 대원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변화무쌍한 남극의 날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원들 때문입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흐리고 블리자드가 있겠습니다. 급하게 중장비 담당인 주형수 대원이 제설 작업에 나섭니다. 대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작업이죠. 남극에서 날씨만큼 힘든 건 먹는 문제입니다. 조리 담당인 황금석 대원은 한식 전문가지만 양식, 중식, 일식까지 못하는 요리가 없습니다. 대원들을 위해 매끼 맛있는 요리를 선보입니다. 전병 잘 먹겠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양도 충분합니다. 감사하게 먹지만 글쎄요, 썩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은 아니죠. 문제는 재료입니다. 한국산 김치는 매년 8월에 준비하고
칠레산 쌀은 매년 11월에 구입하기 때문에 몇 달씩 묵힌 저장식품이 대부분이죠. 기름진 음식에 질린 월동대원들을 살려주는 건 가끔씩 들어오는 500kg짜리 부식 선물입니다. 칠레에서 온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죠. 최고급 꽃등심 스테이크보다 멍든 사과 한 알이 값진 세종과학기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들어오는 날이면 무섭게 먹어치우는 월동대원들. 오늘 괜찮은 거 주었다. 부식 창고에 비상 경계령을 내려야겠네요. 기상 담당 교갑한 대원이 사과를 하나 슬쩍했군요. 아꼈다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데. 2007년 봄부터 2008년 여름까지 총 80여 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과학기지를 보수 증축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기.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세종과학기지의 리모델링은 기지를 거쳐간 월동대원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기지에서는 식수부터 전기, 통신은 물론 연구활동까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기계동과 발전동은 기지의 심장입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선 눈과 바닷물을 식수로 쓰는데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빼는 담수 처리와 자가로 발전시킨 전기를 기지 곳곳으로 보내는 일을 이곳에서 담당합니다. 그동안 낡은 전기시설로 인한 정전사고도 발생하고 물과 열을 세탁용수, 난방으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 공사로 모두 해결됐답니다. 세제 양을 가급적 조금씩 사용하죠. 대원들이 생활하는 생활동에는 인터넷과 YTN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위성 인터넷 덕에 한국의 가족과 많이 가까워졌죠. 통신 담당인 이상훈 대원입니다. 토끼야. 한국에 있는 조카와 화상 대화 중이군요. 삼촌 빨리 가요. 사랑해요. 이곳은 잠수 장비를 보관 중인 잠수동입니다. 공기 탱크를 압축시켜주는 컴프레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아이스 다이빙 전용 호흡기, 그리고 BCB 자켓, 여기는 또 다른 풀페이스 마스크, 수중 통신까지 할 수 있는 통신 장비, 찬물에서도 다이빙할 수 있는 드라이 슈트. 기지의 기상시설 중 하나인 오존 분광계는 대기권부터 남극의 지표면까지 지구로 들어오는 유해한 자외선 등을 측정해 성층권 오존량 변동을 연구하는 장비입니다. 봄이 되는 시점인 9월과 10월경에 그 오존층이 가장 얇아집니다. 그 120dob선까지 낮아지는데 그때 유해 자외선이 가장 많이 내려오는 시기고요. 세종과학기지엔 아직 큰 부두가 없어 큰 배가 직접 정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인 거북호로 배에서 해안가로 일일이 물건을 나르는데 바지가 밀립니다. 막 밀고 들어오네 그냥. 거북호의 1차 접안 시도는 그야말로 꽝입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면 운전이 더욱 어렵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한 대원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무사히 접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SOS를 요청했네요. 러시아의 바지선이 고장나 한국의 거북호가 나섰습니다. 러시아 기지 대장과 대원들이 무척 반갑게 맞이합니다. 러시아는 세종과학기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이웃이죠.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남극에서 살아가는 법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급유 다음으로 중요한 하역은 한국에서 보내온 1년치 식량과 연구장비입니다. 19톤짜리 컨테이너 8개에 달하는데 이를 내리려면 대원들은 잠도 못 자고 고생이 많죠.
남극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주로 물개잡이 배의 선장이나 해군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인간이 남극 대륙을 직접 밟은 건 19세기 말이었고 그때부터 남극이 자신의 땅이라는 강대국들의 싸움이 시작됐답니다. 영국은 1908년 남극에 처음으로 영국령을 선포했고 아문제는 남극점에 노르웨이 국기를 꽂았죠.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지만 100년에 걸친 인간의 남극 탐험, 그 도전 정신과 희생을 엿볼 수 있는 건 영국의 스코트를 통해서입니다. 스코트는 아문젠보다 한 달 늦게 남극점에 도착했죠. 그러나 그는 2등인 것을 알게 됐고 끝까지 남극의 화석을 짊어지고 되돌아오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0년대 말까지 스코트의 영국과 아문젠의 노르웨이 등 7국가가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 국제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59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의로 구소련 등 12개국이 모여 1989년까지 30년 시한의 남극 조약이라는 협상안을 만들어냅니다. 남극에 대한 영유권 선포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동결화돼 어느 나라든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998년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 의정서를 체결하여 2048년까지 50년간 광물 자원 개발을 금지하여 남극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는 남극에 진출하기 위한 첫 단계로 1978년부터 남빙양 크릴 시험 조업에 나섰죠. 남극에 진출하려면 남극조약에 가입해야 했고 남극 탐사와 과학자의 연구 실적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런 실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윤석순 총재가 1985년 과학자를 포함한 남극 관측 탐험대를 조직하여 남극에 도전합니다. 남극 조약 가입이라는 국가의 대의명분을 위해 탐험대는 남극 대륙을 걷고 또 걸었죠. 밤낮과 방향이 상실된 무채색의 대륙, 햇빛에 화상을 입었고 살인적인 냉기가 살을 베었습니다. 국교가 없던 소련과 중국 기지를 방문하여 한국의 남극 조약 가입을 위한 민간 외교 활동을 벌인 것과 남극 대륙의 최고봉 4,897m의 빈슨 메시프산 정상 정복이 탐험대로서의 그들을 위로해준 유일한 쾌거였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탐험대의 도전과 성공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과 자신감을 선사했죠. 우리는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한 노력 끝에 드디어 1986년 11월 28일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 조약에 가입합니다. 1988년 2월 17일 세종과학기지를 준공하고 1989년 23번째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4월에는 북극 타산기지를 열어 남북국 모두의 상주기지를 가진 세계 8번째 국가가 됐답니다. 세종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환호는 짧았습니다. 극지 강국으로 서기까지 지난 20년은 월동대원과 과학자들이 내디딘 이름 없는 한 발 한 발로 이루어진 거랍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사고와 희생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응답하라. 응답 좀 해라 임마 이 새끼야. 강천윤 여기 세종기지 응답하라. 사람들이 그 희생을 알게 된 건 2003년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였죠. 사망자 누구냐고? 조난당한 동료 구조에 자원했던 27 전재규 월동대원은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차가운 시신이 돼 돌아왔습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임을 보여준 젊은 과학자 전재규의 죽음은 세종과학기지 20년 역사에서는 처음이지만 남극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희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험한 산이 제가 리빙스턴 섬이거든요. 리빙스턴. 아르헨티나 해군 비행기가 충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1명 죽고 기지에 불이 난 데가 있죠. 아르헨티나 알메다 브라운 기지에 그 대장이 50대 의사인데 정신 착란으로 기지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기지가 몽땅 다 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사람 2명이 이제 쾌활 속에 빠져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우스티버는 아르헨티나 기지에 만났어요. 사람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별명이 알파였죠. 알파. 그리고 자기는 남북이 좋아서 계속 남북에 오고 있느라고.
그들은 왜 남극에 간 것일까요? 남극을 밟은 한국 최초의 지질학자 장순군 박사는 말합니다. 이곳에 와본 사람만이 남극이 지닌 가치를 안다고. 이곳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남극이 곤도와나 대륙과 하나였다는 증거랍니다. 좀 어렵지만 흥미진진한 얘기일 겁니다. 1957년, 58년에 걸친 지구 물리관 측면 국제공동연구가 밝힌 남극의 가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음 위로 솟은 땅인 누나탁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곤도와나 대륙과 맞닿았던 지역을 추적 탐사했답니다. 남극의 지하 자원을 알아내기 위한 거였죠. 그 결과 동남극에서는 막대한 석탄층이 발견됐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맞붙어 있었다는 호주 서부처럼 말이죠. 세계적인 광맥 남미의 안데스와 맞붙어 있었다는 남극반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규모 구리, 금 등의 광맥이 감지됐습니다. 막대한 석유와 석탄의 매장량까지. 남극은 자원의 보고인 호주, 남미, 아프리카 대륙의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남극을 찾았습니다. 예상 밖으로 빨리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남극이 지구온난화의 상징적인 방문 장소가 된 것은 급격히 녹아내리는 만년빙 때문입니다. 이미 50년 전 지구 자원의 고갈 문제가 예견됐고 남극은 그 비상창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만년빙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그림의 떡이었죠. 그러나 최근 얼음이 빨리 녹으면서 남극의 가치는 폭등합니다. 생물연구 담당 월동대원과 수중잠수팀이 고무부 트인 조디악의 의지에 악천후와 싸웁니다. 신기하게도 날씨가 안 좋을수록 더 많이 발생된다는 남극의 생물 채집을 위해서입니다. 두 눈으로 목격하는 남극의 가치는 놀라웠습니다. 남극 바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답니다. 영양분이 많은 바닷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주기에 여름철 태양빛만으로 대형 갈조류가 번성합니다. 이 같은 해조류 주변엔 플랑크톤이 풍부해 남극의 대구 등 먹이 생태계가 만들어지죠. 수심 20m, 해면 동물이 지천에 깔려내요. 하위에 서식하는 말미잘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수심 50m 아래엔 갯벌과 같은 뻘밭이 펼쳐지는데 각종 저서 생물이 풍부합니다. 엄청난 양의 생물 자원이 잠재한 남극 바다가 미래의 인류 식량 자원의 보고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각국이 탐내는 메로나 크릴 조업이 대표적인 예죠. 많이 들었어. 오늘 블룸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자, 다음 이동. 남극의 생물은 또한 독특한 유전 자원입니다. 세계적인 생명공학과 바이오 산업 연구가 극지 생물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그중 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 중인 남극 생물의 천연 부동액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인체 조직에 대한 냉동 보존은 미래의 핵심 기술인데 그 핵심 기술은 부작용이 없는 부동물질의 개발입니다. 각국은 남극의 겨울바다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극지 생물의 특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런 연구는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잘 자랐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100여 종의
식물 플랑크톤들을 지금 현재 이 방에서 보관하고 키우고 일종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극지 정원생물 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은 유전공학과 더불어 미래의 핵심 산업입니다. 그리고 운석연구는 우주공학의 시작점입니다. 이미 미국은 30년 전 남극 운석 탐사를 시작해 화성 탐사에 성공했죠. 그러나 한국은 연구 가능한 운석이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이었죠. 남극은 지구의 다른 어느 곳보다 운석 찾기가 쉽습니다. 강물을 따라 돌들이 하류에 쌓이듯 남극을 덮은 빙하가 움직이면서 운석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얼음이 바람에 깎이면 운석밭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문제는 광활한 돌밭에서 운석을 가려내는 일이죠. 갑자기 만년빙에 누워버리는 한국의 과학자들. 2007년과 2008년 한국은 남극에서 무려 21개의 운석을 발굴했답니다. 세종과학기지의 과학자들이 음파로 알아낸 남극의 심해 지도를 따라 수심 2000m 아래서 남극의 퇴적물을 담아 올립니다. 세계 각국이 탐내는 남극의 지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연구 분야에서 매진하고 있는 분야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스 하이드레이트, 즉 가스 수화물은 사라져가는 석유와 석탄을 대신할 미래 에너지입니다. 별명은 불타는 얼음. 참 신기하죠? 한국의 과학자들은 기지 인근에서 대한민국이 300년 쓸 수 있는 양의 가스 수화물을 찾아냈답니다. Very good. 멋있다. 눈으로 보이는 생물과 광물 자원이 없다 해도 남극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수중 음파 수집 장치를 이용하면 고래의 교신음을 들을 수도 있지만 빙하가 녹아내리는 울음소리도 포착됩니다. 기지 인근 3km 길이의 작은 해안인 마리안소만. 이곳에선 해마다 남극의 여름인 1, 2월이 되면 최대 20m 높이의 거대한 빙벽이 녹아내립니다. 야, 다 무너졌네. 5년 전만 해도 이 빙벽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높아가지고 빙벽이 무너지면은 고무보트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까이 와서 이렇게. 지난 50년 동안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니 1km가 넘게 후퇴했던 겁니다. 녹아내린 부빙이 녹으면서 기포가 나가죠. 놀랍게도 수만 년 동안 얼음에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건조한 지역이라는 러시아 보스톡 기지.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 연간 적설량이 10cm도 안 됩니다. 영하 89도보다 낮은 남극 최저기온이 이 기지에서 관찰됐죠. 또 이 기지의 연평균 온도는 영하 55.4도로 물이 없습니다. 미국 등 극지과학 선진국들이 지난 10년 동안 얼음 연구에 주력한 건 남극의 얼음이 그 시대의 공기를 품어 차곡차곡 얼어붙은 지구의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입니다. 100만 년 동안 넣은 얼음의 공기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양을 계산하면 지구 환경의 변화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상당량이 우주로 반사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극지방의 얼음은 거의 90%의 태양 에너지를 우주로 반사시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온난화 가스가 대기 중에 증가하여 우주로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를 차단시켜 대기를 덮이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는 따뜻해지고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검푸른 바다가 많이 노출되고 태양 에너지의 반사량보다는 흡수량이 많아져 결국 더 많은 얼음이 녹으면서 더 더워지죠. 지구가 더워지면서 북극 지방의 동토가 녹고 동토에 잡혀있던 메탄가스가 공기 중으로 나와 지구는 점점 더워집니다. 결국 악순환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세계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타임캡슐인 남극의 만년빙에 매달리는 이유,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쥐고 있는 남극의 미스터리를 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재앙은 남극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2년 남극 대륙의 라르센 B 빙붕이 붕괴되는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입니다. 남극에서 남극반도가 가장 먼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남극은 99.7%가 2000m 이상의 만년빙으로 전 세계 물의 4분의 3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60에서 70m 상승되고 이로 인한 재앙은 홍수, 태풍, 질병, 생태계 이상 중 어떤 것이 될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모두일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일반인들이 그거를 실감하기는 쉽지 않아요. 인식하고 반응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항상 늦춰져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아무리 경고성 메시지를 줘도 과학자들의 경고, 먼 미래로 여겼던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 오늘의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를 남극으로 안내했던 19차 월동대원들의 남극 생활도 거의 끝났습니다. 19차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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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들의 세종과학기지 사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극지도전 100년, 이미 극지과학 선진국들은 자본과 첨단 과학 장비를 앞세워 대륙 깊숙이 전진해가며 남극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50여 년 뒤처져 출발한 우리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굳건합니다. (2009년) 남극 연구 20여 년의 경험과 기술로 완성시킨 대한민국 최초의 쇠빙 연구선 아라온이 남극 항해에 나섭니다. 우리의 대륙기지 완성은 2012년. 대륙기지를 거점으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내륙으로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저탄소 녹색 산업 정책 추진에도 크게 일익을 감당할 것입니다. 남극 세종기지 20년,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남극. 여러분 모두가 미래를 여는 도전자들입니다.